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연세대학교 윤정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경성대? 예, 거기서 이제 아마 시민 아카데미, 스마트시티 시민 아카데미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여러 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부탁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강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같이 뭐 연구하거나 이렇게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분들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 시티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별로 관심이 없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시민 아카데미를 이렇게 해서 이걸 들으실 정도면 굉장히 보통 사람보단 관심이 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오늘 재미있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주제가 없을까 생각을 해서 그걸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총 강의 시간이 50분이래요. 그래서 50분 너무 지루하잖아요. 50분을 내내 들으려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눠가지고 두 개의 파일로 나눠가지고 한 턴 듣고 중간에 또 이제 좀 쉬다가 또 들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봐서 그냥 한 번에 쭉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조금 자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해가지고 한번 제가 재밌게 보여드려 볼게요. 이걸 공유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잠깐만 다시 소리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 해가지고 소리 공유를 해가지고 화면 공유. 네, 됐습니다. 이제 제 화면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가고 있을 것 같고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공부하느냐 하면은 어, 제가 강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함께 만드는 시민의 스마트 시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말만 멋있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를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고 이거는 메가 트렌드인데 스마트 시티라는 거를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게 뭐고 이게 왜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강의를 듣는 이 시민들의 역할이 뭐냐 이게 어디다 써먹는 물건이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그게 되면은 뭐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물론 지금 그 국가나 기업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판을 깔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은 그 네트워크에다가 OS를 깔아가지고 아주 사양이 빵빵한 컴퓨터를 갖다 놔도 그거를 저희가 필요한 용도대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기타 포스 시스템에 결결 때 쓸 거면 그런 거 다 깔아가지고 그 자기가 쓰려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써서 그걸 잘 사용을 해서 효과를 내지 않으면은 그 원래적인 그 의미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스마트 시티도 스마트 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프라와 자본, 그다음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판을 깔겠죠. 그리고 거기에 기업들이 참여해서 인프라를 하고요. 그러나 그거를 고도화시켜서 활용하고 스마트 시티가 원래 지향하는 그 아이디어대로 정말 그걸 지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주인공은 시민이다. 학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에요. 시민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시민이 살고 있고 그 시민이 그 도시의 주인공이고 그 스마트 시티에 깔려지는 모든 서비스와 인프라를 그 시민이 누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 뉴욕에 부산에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뉴욕에 살고 있는 그 시민이 아니고 부산의 스마트 시티, 부산 세종의 스마트 시티가 들어오면 그 스마트 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나, 부산 시민, 서울 시민, 인천 시민, 부천 시민, 그 도시에 맞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스마트 시티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그 도시라는 거는 모든 그 도시가 갑자기 물론 뭐 요즘에 신도시도 많긴 하지만 뿅 하고 인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도시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도시가 살아온 사람들이 있고 그 환경이 있고 모든 그 생태계가 거기 그 안에 아주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쭉 흘러온 그 생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도시의 필요에 맞게
그 도시의 발전 지향에 맞게 쭉 발전해 나가도록 스마트 시티가 설계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공허한 것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시티 리빙랩 사업에 참여하시기로 하셨고 거기에 들어오셔서 역할을 할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정도의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 아이디어 그런 걸 드릴 수 있는 그 강의가 됐으면 한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6분이 나갔네요. 제일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예. 그래서 제 강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오프라인 강의하면 항상 물어보는데 함께 만드는 시민의 스마트 시티다.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What is smart city? Why smart city? 그리고 그것은 함께 만들어가야 되고 그 주인공은 시민이다. 그래서 그 시민의 역할이 어떻게 된다. 그걸 우리가 오늘 얘기해보자. 그래서 제목은 함께 만드는 시민의 스마트 시티. 네, 겁니다. 넘어가 보면은 이게 지금 58장이나 됩니다. 지금 오늘 지금 3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뒤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좋아. 그런 취지는 알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함께 만드는 시민의 스마트 시티가 성공이 되려면은 성공의 1, 2, 3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1, 2, 3이 있어요. 1, 2, 3 제가 표현했죠. 스마트 시티,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동네 이슈여야 돼요. 그래서 특화 우리 동네 얘기해야 된다. 두 번째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세 번째 그건 누가? 내가 주인공이 돼서 참여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순서는 인프라에서 서비스에서 그 효과로 쭉 돼야 되니까 데이터, 특화, 참여 이렇게 넘어가지만 중요도는 1, 2, 3이 아니고 3, 2, 1이에요. 리빙랩 그리고 우리 동네에 특화된 거 데이터. 물론 이게 없으면 뒤에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뒤에 참여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순차적으로 되면은 우리가 잘 참여해서 헛돈 안 쓰고 시티를 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가 하자는 거고 제가 왜 그런지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입니다. 데이터. 자, 그러면 스마트 시티랑 데이터랑 무슨 상관이야? 데이터는 영수증에 써 있는 숫자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범주가 넓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멋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골치 아픈 소리가 써 있는데 인프라, 도시 공간에 인프라가 있고 이제 데이터라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가 돌아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의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산업을 이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고상한 얘기죠. 큰 목적이고 근데 이것이 그냥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시도 지금 보면은 왜 우리 뭐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 5차, 6차 산업 쭉 가면서 국가도 발전하고 도시도 발전하는 것처럼 이 스마트 시티의 모습도 많이 이제 발전하죠. 우리도 발전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흐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도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라는 컨셉입니다.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팩트잖아요. 팩트. 근데 팩트가 뭐냐면 결국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도시에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도시에 상하수도가 어떻게 연결돼 있어. 그거는 이렇게 어디 어느 지역에 어느 스팟이 굉장히 낙후돼 있는 거야. 이거는 몇 년 있으면 망가질 거야. 우리 지역의 어느 동네의 어느 부분에는 그 담벼락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를 많이 해. 지난 10년간 거기가 가장 많았어. 그래서 근데 거기에 주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훨씬 편안할 거야. 우리 동네의 도로 인프라가 어디가 굉장히 유실이 돼 있어. 이런 것들은 자주 망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런 것들. 그냥 공무원들이 앉아서 뚝딱뚝딱뚝딱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직접 가보고 관찰하고 사람이 계속 들여다보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데이터로 집계가 된다면
보다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미래도시다, 스마트시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기 웬 스마트시티 타령이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게 지금 요게 옛날 도시잖아요. 옛날 도시. 옛날 도시 이게 보면은 이 지금 이 사진의 주요 성분이 뭡니까? 다 콘크리트잖아요. 여기 콘크리트랑 땅. 여기선 데이터가 안 나와요. 알 수가 없어요.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가서 보고 현장을 확인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도시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인하려면은 결국 이 도시가 사인을 보내야 된단 말이죠. 도시에서 이 시그널이 나와야 뭔 판단을 하지. 그래서 근데 도시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뭐냐? 도로의 시설물, 교통제어, 주차, 누가 어디다 많이 위반하고 대중교통, 대기질, 미세먼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온, 폐기물. 요즘에는 산동네에도 엄청 폐기물 갖다 버려놓던데 그래서 불나잖아요. 폐기물이 산더미가 되면은 거기서 불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로 집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도시 운영 관리에 쓰고 예측을 해서 판단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서 도시 운영이나 우리 삶의 질의 개선이나 도시 안전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스마트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다. 그거고. 근데 왜 그러느냐, 왜 데이터 타령이냐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제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VIP께서 21세기의 원유다라는 얘기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들에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쓰죠. 마케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게토레이를 팔려면은 이 마케팅을 소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고 이거 사 먹을 것 같은 사람한테 이걸 선전을 해야지. 이거를 뭐 생전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노출시켜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우리 타겟한테 계속 설득을 하는 거, 그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거는 아주 그 정말 고전적인 얘기인데 게토레이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사 먹는 데이터를 분석을 저희가 해보면은 굉장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운동선수들이나 운동할 때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게이머들이 제일 많이 먹는데요. 게임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모델을 하나 선정해도 그런 애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해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파리바게뜨나 던킨도너츠나 다 밀가루 가지고 도너츠 만들고 빵 만들지만 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좋아하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밀가루를 이걸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최종 고객의 데이터가 아니라 고객한테 제공을 하는 밀가루 회사 입장에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을 또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어떤 아이디어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제일기획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아주 광고 회사잖아요. 광고 회사. 광고라는 거는 창의와 예술의 영역이고 사실 저희가 말하고 있는 데이터라는 건 과학의 영역인데 광고라는 거는 사람들의 감정에 소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창의력의 문제인데 그 창의력이 항상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업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기업 일반 그냥 기업보다는 이 창의력이 높은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광고 회사지만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내서 그 감정이나 감성이나 창의성도 알아내기 때문에 SK 막 예전에 이제 SK 마케팅 앤 컴퍼니라는 그 SK 그룹의 광고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걸 이기는 거죠. 수주를 제일기획이 수주를 하지 못하고 SK 마컴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고객사의 그 광고를 따온다든가 그런 이제 데이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도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콜센터나 이런 거 전화를 하면은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고객을 여러 등급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쓰고 자주 오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도 계속 응대가 있었던 저희 보통 RFM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객들이 그 고객군 중에서 가장 1등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은 고객을 관리한다는 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우선 고객들은 잘 관리하고 우리 맨날 불만이나 하고 별로 저기 돈도 우리한테 수익적으로 제공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민원이 많은 그런 고객은 디마케팅 시켜버려야겠죠. 고객을 이렇게 약간 살짝.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일반 기업들에서는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이렇게 많이 쓰임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전엔 데이터가 없었냐? 그 데이터 얘기가 지금 2021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아니 이거는 많이 있었죠.
옛날부터 데이터가 없었던 시절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니 데이터니 왜 이렇게 떠드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양이 질을 만든다고 보통 저희가 인공지능이나 AI 학습을 시킬 때 어떻게 훈련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학습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반복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희가 말할 때도 반복을 하면은 그게 익숙해져서 체화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AI한테 똑같은 고양이라고 안 알려주고 여러 고양이의 형태의 사진을 한 장 보여줄 때랑 만 장 보여줄 때랑 천 장 보여줄 때랑은 얘가 고양이를 인지하는 그 느낌이 다르겠죠. 고양이는 눈이 두 개 있어. 코가 있어. 털이 있어. 이빨이 어떻게 생겼어. 다 그 자료가 많을수록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그 AI한테 인식시키는 거를 학습시킨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나 많은 소스에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희 이런 뭐 워치에서, 핸드폰에서, 노트북에서, 자동차에서, 요즘에 냉장고에서, TV에서 뭐 그다음에 모바일로 갖고 다니면 우리 모든 위치 정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이터가 수도 없이 들어오고 가트너라고 아주 그 유명한 이런 IT 쪽의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보통 사람들이 핸드헬드 기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활용하는 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6가지 이상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요즘에는 보통 거기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송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폭증을 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점점 더 똑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티도 마찬가지로 도시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I 가지고 그런 걸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스마트 시티만 써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무슨 광고에도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던데 이것도 벌써 수년 전의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요즘에 재난지원금 다 앱으로 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저기 출입할 때 저 모바일 뭐죠 그거 QR코드 찍잖아요. QR코드가 그냥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에 QR코드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점에 거기에 위치와 그다음에 내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나라는 사람의 정보가 같이 그 리더기에 쫙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송이 돼서 그 코비드 19 역학조사 시스템 그 데이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국가에서 쫙 집계를 해가지고 얘가 어디 몇 시 몇 분에 어디를 돌아다녔다는 게 그 루트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에 우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QR코드나 카카오 QR코드 찍으면은 그 QR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들도 우리 자 카카오 T로 요즘에 택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 플랫폼 기업이 너무나 많은 영역을 장식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상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기는 뭐냐면 기존 도시하고 스마트 시티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보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이 차 멋있잖아요. 지금 제네시스 G90인데 보면 옛날 기계식 차는 그냥 그 저기 전자적인 요소가 많지 않아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그냥 운전하고 차 잘 굴러가면 되는 거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거는 이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차들은 어떻게 되냐면 차가 사람이 이거를 운전이라는 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차라는 게.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차가 사람의 상식으로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려면은 사람이 운전할 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 이 노면의 상태, 그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날씨, 앞에 보이는 정보가 뭔지, 지금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옆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1초 후에, 0.01초 후에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그냥 가야 되는지 이 정보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적인 환경, 도로 환경, 통신의 환경 모든 것들이 됐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라는 걸 논해서 우리가 2030년 이후에는 뭐 이 자율주행차가 뭐 많이 상용화가 되어가지고 2045년 이후에는 뭐 거의 뭐 그런 걸로 올라갈 거고 뭐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스마트 시티의 운영, 도시의 운영에도 그런 식으로 이 도시가 스스로 도시를 모니터링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화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상해 데이터몰에서 봤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우리나라 관제센터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보면은 여러분들 저희 도시에 우리 주변에 보면 다 CCTV 많이 있잖아요. 이 CCTV를 엄청나게 많은 CCTV가 그 도시마다의 통합운영센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그 경찰서나 이제 와서 앉아 있고 그 관제 요원들이 그 관제를 합니다. 근데 그 관제를 한 사람이 몇백 대씩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스마트 관제라고 해가지고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컴퓨터가 알아서 그 문제 상황일 수 있다라는 알람을 띄우기도 해요. 그래서 팝업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끊임없는 이제 그 도시의 그 관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는 화면으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지만 사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저희 사람도 오감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온도도 있고 습도도 있고 냄새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속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도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으로? 센서라는 걸로. 센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처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 보고에 해당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눈으로 지금 본다는 거는 지금 이 뭐랄까 컴퓨터 비전처럼 얘기하면은 지금 보고 있는 게 센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도시의 오감이 작동할 수 있게끔 지금 이 도시에 많은 센서들이 박히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그 센서들에서 정보가 계속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할까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한 예시가 보면은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올빼미 버스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 도시 사람들이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그 인터벌이나 붐비는 시간이나 그다음에 그 정류장 바꿔 타고 이런 걸 보면은 원래는 신촌에서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합정이었네 이런 걸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 사람들 주로 이 근방에 어디 사는 사람들이 많이 하네.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차 간격을 늘려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그래서 그런 그 버스도 내보내고 또 안심기가 서비스로 해가지고 여자들 이제 이렇게 골목길에 들어가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다가 이제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화면이 되니까 자기가 먼저 신청을 해놓으면은 그런 것들을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이제 이렇게 약간 시그널을 보내면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은 이런 통합관제센터 이런 데서 그거를 알람을 봐가지고 그쪽을 비추어 봐서 적절한 조치를 하게끔 한다든가 아주 기초적인 이건 진짜 정말 수년 전에 지금 예시입니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산불 드론을 딱 띄워가지고 이 드론이 보는 것도 있지만 온도도 감지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산불이 나는 것 같다. 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사람이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관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방법으로 나가면은 모빌리티 보통 이 모빌리티가 이제 여러 가지 이거는 이 얘기만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출발하는 곳에서 도착하는 곳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뭐 자전거를 타고 킥보드를 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유 어떤 그 셔틀 같은 거를 불러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고 뒤에 아이모드라는 예시도 나오지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예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써먹어서 정말 우리 그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가 들어와야 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고 또 제가 이걸 예시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거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있는데 꺼져버렸네. 아까 걸 꺼버렸네요. 그러면은 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 그 얘기가 그걸 이제 영화처럼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건 정말 잘 만든 그 다큐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도시의 진화라고 해가지고 KBS에서 다큐 세상에서 저도 참여했는데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는 게 뭐냐? 응? 도시를 재탄생시키고 있다. 스마트 시티가. 그래서 이 도시의 진화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라는
그 내용으로 쭉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요거 중에서 재밌는 장면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설명이 금방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5분 정도를 지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뒷단에서 연결해가지고 내용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연결할게요.